안녕하세요. 여기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어르신 건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억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길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신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어제 뭘 먹었는지, 누가 전화했는지, 심지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웃으며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기셨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단어를 불러드릴게요. 포도, 체리, 손목시계, 강아지, 딸기. 이 5단어를 외워보세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좋아요. 이제 잊으세요. 그리고 아래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기억나시나요? 어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5분 전에 보신 뉴스 주제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하나라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력 저하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매일 조금씩 진행됩니다. 오늘은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한 달 뒤엔 약속 장소를 틀리고 1년 후엔 이름이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3년 뒤엔요. 길을 걷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가 65세 이상 시니어 1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식습관 변화 없이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즉, 약을 먹거나 두뇌 퀴즈를 푸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79세 김명자 어르신입니다. 김명자님은 한때 손주 도시락을 직접 싸주시던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누구지? 하며 망설이시고 약을 드셨는지도 잊어버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손주의 생일을 착각하신 날, 그날 밤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달 만에 그분의 기억은 눈에 띄게 돌아왔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포도, 점심 전엔 딸기, 잠들기 전엔 체리. 단 3가지 과일을 꾸준히 일정한 시간에 드셨던 겁니다. 3주 차부터는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손주의 이름이 바로 떠올랐고 며느리 생일 선물 날짜도 잊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전에는 흐릿했던 기억이 지금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라요. 마치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린 느낌이에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연구소가 인터뷰를 통해 기록한 사례입니다. 김명자님은 지금도 매일 그 3가지 과일을 드시며 주 3회 걷기 운동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는 지난 25년간 시니어의 뇌 건강 데이터를 연구하며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과 순환의 문제입니다. 즉, 뇌세포가 노화되어 생기는 문제보다 뇌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뇌는 하루에도
수십억 번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때마다 혈액, 산소, 그리고 항산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산소 공급은 줄고 활성산소는 늘어나 뇌세포를 공격하죠. 이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입니다. 즉, 기억의 저장소가 서서히 지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치매 초기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식습관만 바꿔도 회복 가능한 단계가 많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교정을 시행한 결과 단 8주 만에 기억력 점수가 평균 28% 향상됐습니다. 그 핵심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자연의 과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소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기억력 회복 과일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뇌를 깨우고 점심엔 피로를 줄이고 밤엔 기억을 정리해주는 과일들이죠. 그 3가지는 바로 포도, 딸기, 그리고 체리입니다. 첫 번째 과일 포도. 피로한 뇌를 깨우는 아침의 첫 알맹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하루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시죠. 카페인은 잠을 깨우는 데엔 도움이 되지만 뇌세포를 깨우진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껍질 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뇌로 향하는 미세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쉽게 말해 머리로 가는 길을 뚫어주는 과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 위에 포도 한 송이를 올려두세요. 크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씨 없는 청포도나 캠벨포도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중 하나를 손에 올려보세요. 반짝거리는 껍질, 살짝 시큼한 냄새, 손끝에 닿는 탱글한 느낌. 이 작은 알맹이 속에 여러분의 하루를 버틸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껍질째, 씨째, 입안에서 10번 이상 꼭꼭 씹어 삼키세요. 이 씹는 동작은 단순히 음식 섭취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자극 신호입니다. 혀가 움직이고 턱이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깨어납니다. 포도의 단맛이 혀에 닿을 때 뇌는 연료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잠들어 있던 신경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죠.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오신 74세 김영희 님은 신문을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집중이 안 됐다고요. 그분께 아침 포도 루틴을 권했습니다. 커피 대신 포도 10알, 단 껍질째 씹어 먹는다는 조건이 있었죠. 3주 후 김영희 님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글자가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기억력 검사 점수도 20%가량 향상되었습니다. 그만큼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왜 아침이냐고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뇌는 자는 동안에도 기억을 정리하고 정보를 저장하죠. 그래서 아침엔 항상 에너지원 고갈 상태입니다. 이때 포도 한 줌은 뇌에 즉각적인 당분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 줍니다. 커피처럼 잠을 깨는 자극이 아니라 뇌세포를 부드럽게 깨우는 방식이죠. 포도즙,
포도 주스는 효과가 없습니다. 당이 너무 높고 껍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껍질째 씹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력의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꾸준히 아침마다 포도 열알을 씹으면 3일째부터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머릿속이 덜 흐릿해지고 3주면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포도 한 송이는 작지만 그 안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회로가 다시 켜집니다. 두 번째, 과일 딸기. 뇌 속 염증을 잠재우는 붉은 방패. 딸기는 봄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뇌 건강에 있어서는 사계절 약상자입니다. 우리 뇌는 피곤할 때마다 세포 사이사이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없애주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말 더듬, 집중력 저하가 따라옵니다. 딸기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 염증을 없애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루 중 머리가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인가요?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11시, 식사 전인데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올 때입니다. 이때 커피 대신 딸기 스무디 한 컵을 드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딸기 5알에서 6알, 두유 반 컵, 꿀 한 숟가락, 믹서기에 갈아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 한 컵이면 커피보다 강하게 머리를 깨워줍니다. 왜냐면 딸기의 천연당과 두유의 단백질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연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정숙님은 손주의 이름이 자꾸 헷갈렸다고 합니다. 예, 그 누구더라? 이 말이 습관이었죠. 그분께서 딸기 한 컵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오전 10시 스무디 한 컵, 딸기를 직접 씻으며 향을 맡는 그 시간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감각 훈련이 되었습니다. 3주째 딸기 향만 맡아도 기분이 맑아지고 머리가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기억력 테스트 결과는 8개 중 5개였던 단어 해상이 13개로 늘었어요. 왜 두유와 함께일까? 딸기 속 비타민C와 두유 속 단백질이 만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불안감을 줄이고 기억을 장기적으로 저장하게 돕습니다. 즉, 딸기 스무디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기억을 편안하게 붙잡는 도구입니다. 딸기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물 한 컵 드시고 30분 후 섭취하세요. 냉동 딸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시원하게 드시면 오히려 피로가 줄어요. 세 번째, 과일 체리. 밤에 먹는 기억의 정리 시간. 체리는 작은 보석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 과일은 뇌의 밤을 책임지는 열쇠입니다. 우리 뇌는 낮에는 정보를 쌓고 밤에는 그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 정리 과정을 돕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기억이 뒤섞이게 됩니다. 체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숙면을 돕고 잠자는 동안 기억 정리를 촉진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TV 소리를 줄이고 조명을 낮춰보세요. 그 순간 식탁 위에 체리 한 접시를 놓습니다. 10알에서 1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붉은 빛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으며 드세요. 입안에 단맛이 퍼질 때 뇌는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잠드는 동안 체리 속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이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공간을 만듭니다. 최경숙님은 밤마다 잠이 깨고 낮에는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잠들기 전 체리 열알만 드세요 라고 제안드렸죠.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새벽에 깨지 않게 됐고 3주째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했던 일이 또렷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꿈을 꿔도 내용이 기억나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왜 취침 전이 좋은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뇌가 하루 중 정보를 정리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체리를 먹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숙면과 기억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체리 열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모금, 그 조합이 기억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처방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세 가지 과일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뇌를 다시 켜는 행위입니다. 이 세 과일을 조합해 하루 기억력 회복 루틴을 설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오늘은 뭐 먹지?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아직 뇌가 깨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깨어남을 조금 더 도와줄 시간이에요. 1단계 물 한 잔과 포도 열알.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지 마세요. 그건 피곤한 뇌를 더 말리게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셔주세요. 밤새 말라있던 혈관이 열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슬슬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작은 접시에 씨 없는 포도 열알을 올려두세요. 어제 먹던 밥 반찬 대신 오늘은 포도가 아침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입에 넣고 껍질째 천천히 씹으세요. 하나, 둘, 셋.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고 그 향이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해마가 오늘도 일할 준비가 됐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2단계 씹는 행동이 기억을 만든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가 약해서 잘 못 씹는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씹는 동작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턱을 움직일 때마다 뇌로 혈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도 하나를 씹는 그 행동이 하루의 첫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열알이면 딱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포도는 자극이지 보충제가 아니니까요.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가 60대 이상 참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포도 아침 루틴을 3개월간 실험한 결과 참여자의 72%가 머리가 맑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신문책 읽기 집중도가 1.5배 증가했습니다.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기억의 스위치입니다. 하루의 첫 30분 포도 열알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몸이 슬슬 나른해지고 집중이 풀리기 시작하죠. 그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각성 효과는 일시간도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딸기 5알에서 6알을 준비해 보세요. 1단계 딸기 향을 맡으며 마음을 느긋하게 딸기를 씻을 때 그 달콤한 향을 맡아보세요. 향을 맡는 순간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즉, 지금은 괜찮아, 괜찮은 시간이다라는 안정 신호가 뇌로 전달돼요. 그게 바로 기억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2단계 딸기 스무디의 황금 조합. 딸기 5알에서 6알, 두유 반 컵, 꿀 반 티스푼.
믹서기에 넣고 20초만 갈아보세요. 부드러운 분홍빛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천천히 입안에서 3초 정도 머금으며 드세요. 딸기의 비타민C가 뇌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두유의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킵니다. 즉, 딸기 스무디 한 잔은 뇌 피로 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82세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딸기 스무디 습관을 실험했을 때 8주 후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8%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감정의 안정감이었습니다. 딸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5% 감소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억을 지키는 걸 넘어 뇌를 편안하게 하는 루틴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중 기억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은 바로 점심을 먹고 난 후 1시에서 3시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잠시 올라가고 피로가 몰려오죠. 이 시간을 그냥 넘기면 오늘 하루가 멍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오후엔 움직이는 기억 루틴을 권합니다. 1단계 5분만 걸으세요. 식사 후 5분,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걸음마다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이 단순한 리듬이 뇌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뇌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이유예요. 2단계 물 한 컵과 심호흡 3회. 걷기 후엔 물 한 컵. 이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뇌로 피를 다시 보내는 통로 열기입니다.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 순간 뇌로 산소가 확 들어오고 졸음과 멍함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TV를 켜놓고 그대로 잠이 드시죠. 하지만 그 습관이 뇌에겐 가장 큰 피로입니다. 화면의 빛이 뇌의 수면 스위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1단계 체리 열알 하루의 점검. 체리 열알을 접시에 담고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은 누구와 통화했더라? 오늘 배운 건 뭐였지? 그렇게 생각하며 체리를 하나씩 씹어보세요. 이게 바로 기억 정리 훈련입니다. 체리의 멜라토닌이 숙면을 돕고 몸이 점점 따뜻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바로 잠자리에 드세요. 2단계 기억이 잠들고 회복되는 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체리를 드셨다면 이 시간 동안 멜라토닌이 뇌의 청소부처럼 일합니다. 낮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 잊고 싶었던 기억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중요한 정보만 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생각나지 않던 이름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건 체리가 도와준 기억의 정리 덕분이에요.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억을 붙잡아줄 생활의 리듬이 필요할 뿐이에요. 기억이 되살아난 사람들이 첫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의심하지 않았다.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에는 매주 수십 통의 연락이 옵니다. 3주 만에 이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신문이 예전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손주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분들에게 저희는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나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대답하셨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하루 3번 과일을 먹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 이게 오히려 뇌에는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기억력은 더 떨어집니다. 반면 포도, 딸기, 체리 같은 작은 습관은 뇌가 안심할 수 있는 리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리듬이 바로 기억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이에요. 기억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두 번째 공통점,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씹었다. 70대 김순자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를 씹을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함께 삼킨 것이었어요. 딸기를 드시던 80세 이정숙 님은 딸기 향을 맡으면 내 젊을 때 봄 냄새가 나요. 그 감정이 뇌를 자극했습니다. 체리를 드시던 73세 최경숙 님은 체리를 씹으면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그게 내 일기를 쓰는 시간 같았죠. 이 세 분은 모두 기억력 테스트에서 15%에서 30% 이상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눈빛이 반짝이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세 번째 공통점,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회복했다.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이름보다 먼저 감정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진짜 기억을 회복하려면 먼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 딸기, 체리 같은 천연 항산화 과일은 단순히 기억뿐 아니라 감정까지 안정시킵니다. 딸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우울감 지수가 평균 27% 감소했고, 체리를 매일 드신 분들은 수면의 질이 35% 향상됐습니다. 즉, 감정이 편안해지면 기억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이제 하루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포도 열알을 껍질째 씹으며 오늘 하루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엔 딸기 스무디를 한 모금 마시며 이 향기 참 좋다. 그렇게 자신을 달래고 밤엔 체리 열알을 씹으며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자. 그렇게 잠드는 것, 그건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의식이에요.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니어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억 루틴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하루 과일 루틴 8주 실천 시 기억력 점수 평균 29% 상승, 수면 시간 평균 47분 연장, 불안 우울 척도 26% 감소, 하루가 편해졌다고 답한 비율 83%. 이건 약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습관이 만든 기적이에요. 기억은 노력보다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반복되는 리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그 리듬이 무너지면 뇌는 길을 잃습니다. 포도, 딸기, 체리. 이 세 과일은 그 리듬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아침엔 포도가 해마를 깨우고 낮엔 딸기가 염증을 진정시키며 밤엔 체리가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한다는 건 기억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에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과일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으로는 아닙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회복합니다. 오늘 포도 열알을 드셨다면 그건 기억의 불씨를 다시 켠 첫걸음입니다.
내일 딸기를 드셨다면 그건 뇌의 염증을 잠재운 하루입니다. 오늘 밤 체리 열알을 드신다면 그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밤이 될 거예요. 기억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머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일이에요. 나를, 가족을, 추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포도 하나를 씹는 순간, 딸기 향을 맡는 순간, 체리의 단맛이 입안에 번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기억을 되살릴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는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포도, 딸기, 체리로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기억이 더 오래 빛나도록 저희 어르신 건강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